물리적으로는 정상이지만 마음이 점점 멀어진다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했고 혈압도 괜찮고 당뇨도 잘 조절되고 있는데 왜 그때마다 자신감이 꺾이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나이 때문이라고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걱정하고 말하지 못한 채 잠 못 이루는 밤이 점점 늘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남성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이 완전히 기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은 나이가 들어도 하루에 한 번씩 분명히 상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황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남성의 몸이 자연스럽게 호르몬을 분비하며 생리적인 활력이 회복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황금 같은 한 시간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저녁 식사로 넘기고 바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술을 마시며 허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소중한 호르몬은 써보지도 못한 채 사라지고 다음날 또다시 기운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약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약보다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몸의 리듬에 맞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보조제나 비용이 드는 시술이 아닙니다. 바로 3가지 음식 조합, 그리고 그 조합을 제대로 먹는 시간과 방식, 여기에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 더해지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정확히 짚어주지 않았던 이 방법이 왜 수많은 남성들에게 2번째 시작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숫자 1을 남겨보세요. 오늘부터 내 몸을 위해 작지만 확실한 실천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당신의 다짐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는 큰 응원이 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황혼의 시간,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이 시간은 단순히 하루 중 한 끼를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몸속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자 하루 중 가장 남성적인 에너지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식사로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이 시간을 다시 살아나는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조합이 바로 마카, 호두, 검은깨입니다. 이 조합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식재료는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학과 현대 영양학에서 남성의 생식력, 정력, 원기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쌓아왔고 그 중에서도 서로를 보완하며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궁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마카입니다. 페루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이 뿌리 식물은 현지에서는 페루의 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활력식품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마카가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자의 운동성과 수를 증가시키며 피로 회복과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특히 약물과 달리 호르몬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성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여기에 호두가 더해지면 단순한 에너지 보충을 넘어 신장의 기운과 남성의 근본적인 원기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호두는 신을 보하고 정을 보충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정력의 뿌리를 키워주는 식재료입니다. 실제로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과 아르기닌은 혈관 건강과 혈류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장기간 복용 시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바로 검은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피로감, 쉽게 지치는 체력,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기분들. 이것은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신장과 심장, 혈관의 회복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은깨는 이 3가지를 동시에 도와주는 몇 안 되는 자연식품입니다. 비타민 E, 아연, 칼슘, 철분, 셀레늄 등 노화 방지와 세포 회복에 필요한 핵심 미네랄이 풍부하며 특히 검은 색소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핵심은 조금씩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마카는 분말 형태로 하루 1티스푼 정도,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는 것이 좋고, 호두는 하루 4-5알 정도를 껍질을 벗긴 채로, 검은 깨는 볶은 후 곱게 갈아서 밥이나 죽 위에 뿌려 먹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이 조합은 공복보다는 간단한 식사와 함께 황혼 시간대에 섭취할 때 체내 호르몬과 혈당 리듬에 맞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함이 유일한 조건이며 몸은 천천히 반응하지만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카오두 검은가의 조합이 기초 체력과 생식 에너지를 천천히 끌어올리는 기반이라면 두 번째 조합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로 문어, 부추, 달걀 노른자입니다. 이 조합은 혈관을 넓히고 기를 끌어올리며 남성 호르몬 생산을 자극하는 작용을 통해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활력을 되살려주는 구성입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호르몬 생산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남성에게는 마치 기름이 막힌 엔진을 다시 돌려주는 촉매제와도 같습니다. 먼저 문어입니다. 바다의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 문어는 특히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며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혈액이 말초까지 도달하는 속도와 양이 증가하면서 특히 생식기 주변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발기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약물과 달리 이 작용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심장에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고령의 남성들에게 더욱 안전한 방식입니다. 부추는 전통적으로 양기를 불러 일으키는 채소로 불리며 한의학에서는 기력을 북돋고 냉증을 개선하며 생식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채소 가루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부추에 함유된 알리신, 베타카로틴, 비타민 B군 등은 혈액을 따뜻하게 하고 정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천이 떨어지고 기력이 쉽게 빠지는 중장년 남성에게는 부추야말로 다시 몸속 불을 지피는 식재료입니다. 실제로 예로부터 부추는 남성들이 특별한 날 먹는 비밀 채소로 불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요즘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으로 달걀을 피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필수 원료입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 비타민 D, 셀레늄, 콜린 등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돕고 정자 생산과 기분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개 정도의 노른자를 중심으로 한 식단은 남성 건강에 이롭고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 없는 경우라면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재료를 함께 구성했을 때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문어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부추가 그 안에 따뜻한 기운을 채우며 달걀 노른자가 호르몬의 씨앗을 제공합니다. 마치 펌프, 연료, 점화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선 조리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문어는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살짝 데쳐 초회나 무침으로 먹는 것이 좋고 부추는 센 불에 짧게 볶아야 영양소 손실이 적으며 달걀은 수란이나 반숙이 흡수율과 소화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의 혈관은 탄력을 잃고 복부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생식기 쪽으로 흐르는 혈류가 차단되거나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더라도 도달해야 할 곳에 영양소가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기를 열고 기운을 불어넣고 호르몬을 지키는 세 가지 작용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조합은 특별한 날에만 챙겨 먹는 보양식이 아니라 꾸준히 생활 속에 녹여야 하는 일상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2세 3회 정도만이라도 이 조합을 저녁 5-6시쯤에 섭취한다면 한 달 후 몸의 변화는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앞서 두 가지 조합이 기초 에너지와 즉각적 활력을 위한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초기관, 바로 전립선을 위한 조합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능 저하나 배뇨 문제를 단순히 기력 부족 또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의 상태가 남성의 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전립선이 부어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 요도 주변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고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며 생식기의 감각과 반응성 모두를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합은 이 전립선의 건강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바로 익힌 토마토, 브로콜리, 올리브 오일입니다. 먼저 토마토,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익혀서 먹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립선 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하고 염증과 비대 증상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익힌 토마토를 섭취한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과 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이 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지방의 대표주자입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남성 호르몬 합성을 도와줍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2~3배 이상 높아지며 동시에 혈관에도 이로운 효과를 주게 됩니다. 단, 튀기거나 과도하게 가열하면 영양이 파괴되므로 가볍게 데치거나 볶는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여기에 브로콜리, 즉 녹색 꽃양배추가 더해지면 전립선 건강은 물론 면역력과 생식기 주변의 혈액순환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은 세포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전립선 주변 조직의 면역 반응을 높이고 생식기 염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을 도우며 간접적으로 호르몬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울토마토 또는 일반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오븐에 구워내거나 팬에 센 불로 1분간 볶아주고 그 옆에 데친 브로콜리를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원한다면 약간의 마늘이나 바지를 더해 풍미를 높이고 흑후추를 한 꼬집 뿌리면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이 조합은 특히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간단한 식사로 섭취하기 좋으며 기름지지 않고 포만감도 적당하여 저녁 식사에 무리도 주지 않습니다. 전립선이 튼튼하면 단순히 소변이 시원한 것 이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허리 아래쪽의 압박감이 줄어들며 성적인 반응도 훨씬 민감하게 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느낌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혈류와 신경의 회복,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 매일 단 5분의 요리 시간과 꾸준한 실천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도 왜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다고 느낄까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몸은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 조합들은 몸속의 영양소와 호르몬, 혈관을 깨우는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음식들을 아무리 정성껏 챙겨 먹어도 한 가지가 빠지면 효과는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움직임, 즉 운동입니다.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닙니다. 생식 기능을 회복하고 성적 반응을 되살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하체 움직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능 저하를 호르몬 문제로만 여기지만 실제로 발기 자체는 혈류, 근육, 신경이 모두 협력해야 가능한 매우 정교한 생리 현상입니다. 즉,
몸속에서 피가 충분히 내려가고 해당 부위를 지탱해줄 근육이 있으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예민하게 작동해야만 완전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혈관은 좁아지고 신경의 반응도 둔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의 약화는 생식기 주변의 혈류 흐름에 큰 제동을 걸게 되죠. 실제로 하체 근육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중력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심장과 생식기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가 약해지면 혈액은 아래로 내려갔다가 고이기만 하고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해 생식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인 이영철 68세 퇴직 교사 씨는 은퇴 후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셨습니다. 아침마다 좋은 음식은 빠짐없이 챙기고 있었지만 6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상담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 식사 후 소파, 점심 후 낮잠, 저녁 후 TV라는 전형적인 앉아있는 생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숙제를 드렸습니다. 식사 후 15분 동안만 움직여 보세요. 단,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다리와 엉덩이를 중심으로 가볍게 자극 주는 동작이면 됩니다. 그분이 실천하신 운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1. 벽을 잡고 가볍게 스쿼트 10회,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종아리 펌프 20회, 3.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쭉 뻗고 발끝 당기기 15회,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려서 겨우 5분도 하기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가벼워졌고 무엇보다도 밤중에 소변이 줄고 발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스스로도 놀랄 만큼 활력이 돌아왔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으셨죠.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운동량이 아니라 운동 부위와 타이밍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전후의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분비와 혈류 흐름이 가장 활발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체내 15분 정도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여주면 음식으로 들어온 영양소들이 훨씬 더 빠르게 필요한 장기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식기 주변으로는 말초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혈류가 막히기 쉬운 구조입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해주면 이 혈관들이 열리고 자연스럽게 발기의 조건도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가벼운 운동들은 단지 혈류만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하체와 골반의 작은 근육들을 깨워 신경 자극을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발기의 강도나 유지 시간은 이 작은 근육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처럼 엉덩이를 사용하는 운동이나 종아리 펌프 같은 동작이 생각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운동을 하더라도 매일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이 그 효과를 가로막고 있다면 몸은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습관들이 너무 익숙하고 일상화되어 있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당신의 생식 기능을 갉아먹고 있는 5가지 숨은 적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밤늦게 먹는 습관, 즉 야식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인슐린 분비가 둔해지기 때문에 밤에 먹은 음식은 거의 소화되지 않은 채 체내에 축적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호르몬 균형이 흐트러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정자의 질과 양도 감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야식 후 생식기 주변의 혈류 흐름이 급격히 나빠지는 현상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소파에 기대어 눕거나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행동은 위장의 소화를 방해할 뿐 아니라 복부 내장기관의 압력을 증가시켜 생식기 주변 혈관을 누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복되면 복부지방 증가, 고혈압, 당뇨와 연결되며 결국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음주,
특히 자주 마시는 소량의 술입니다. 가끔 마시는 한두 잔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술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고 간 기능을 저하시켜 호르몬 대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속적인 음주는 정자의 수와 운동성을 감소시키며 발기 유지에 필요한 신경 전달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술은 수면 중 천을 떨어뜨리고 회복 호르몬 분비를 차단하여 다음 날까지 활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네 번째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고추, 마늘, 카레, 짠 반찬 등은 일시적으로 입맛을 돋우고 식욕을 증가시키지만 반복될 경우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장내화 환경을 악화시켜 흡수 능력을 떨어뜨리며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염증은 전립선, 정낭, 고환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 기능 저하를 유도합니다. 특히 야식과 함께 먹는 자극적인 음식은 염증 혈당별로 수면 방해라는 3중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그리고 가장 흔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습관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움직임 없이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상태는 신진대사를 극도로 둔화시키고 혈류를 막으며 뇌와 생식기의 연결 신호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의 움직임이 줄어들면 생식기 주변의 혈관은 반영구적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 5가지 습관은 단독으로도 위험하지만 대개 서로 연결되어 한 묶음으로 반복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야식, 바로 눕기, 늦은 수면, 활력 저하, 낮에 무기력한 생활, 운동 없음, 저녁에 또 야식. 이렇게 악순환이 굳어지면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기 힘든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 1시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둘째, 식사 후 최소 30분은 앉거나 가볍게 걷기. 셋째, 일주일에 5일 이상은 하루 15분 이상 하체 중심으로 움직이기. 넷째, 음주는 특별한 날 외엔 자제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일주일, 필 2회로 제한하기. 이 4가지만 지켜도 몸은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정재윤 66세 자영업 은퇴 씨는 식단과 운동을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활력이 안 돌아온다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함께 점검해보니 야식을 거의 매일 하고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생활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 습관들을 하나씩 교정해드렸고 특히 저녁 9시 이후 물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무슨 보약보다도 습관을 바꾸는 게 내 몸을 살리는 길이었네요. 이제 당신도 준비가 되셨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들던 습관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회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과 실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걸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식단과 운동을 계획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바꾸려 하거나 하루 이틀 하다가 피곤해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음식 조합과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을 하루 단위로 어떻게 나눠서 실천하면 좋은지 실제 적용 가능한 생활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첫째, 3가지 음식 조합을 매일 전부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너무 많은 식재료를 넣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하나의 조합만 집중해서 섭취하고 일주일 단위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마카 플러스 호두 플러스 검은깨, 화요일 문어 플러스 부추 플러스 달걀 노른자 수요일, 익힌 토마토 플러스 브로콜리 플러스 올리브 오일 목요일, 다시 마카 조합으로 반복. 이런 식으로 돌리면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식단의 다양성도 유지되며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대는 꼭 지켜야 합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는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황혼의 시간입니다.
이때 식사를 시작하기 30분 전쯤부터 준비해서 5시 30분 전후로 해당 조합의 식사를 가볍게 섭취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꼭 메인 식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카 분말 한 티스푼을 따뜻한 반환된 물에 타 마시고 구운 호두 몇 알, 볶은 검은 깨를 넣은 죽 한 공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운동은 식사 후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 10의 2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앞서 소개한 스쿼트, 종아리 펌프, 다리 뻗기 동작 중 2가지를 5에서 10분씩 반복해보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땀을 흘리는 운동이 아니라 하체의 혈관과 근육을 자극하는 깨어있는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싫은 날엔 5분만 스트레칭이라도 하자는 기준을 세우면 습관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넷째,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식사 시간과 간섭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아침 또는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건강식단 조합을 곁들이면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카나 검은깨, 달걀 노른자처럼 호르몬 관련 물질과 관련된 음식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게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씩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만 실천해도 한 달 후엔 일상이 되고 3달 후엔 몸이 반응합니다. 우리는 오늘 단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남성의 생식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해만 바뀌어도 몸은 다시 반응하고 관계는 다시 따뜻해지며 삶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결국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몸을 깨우는 3가지 음식 조합, 마카, 호두, 검은 깨는 에너지의 뿌리를 되살리고 문어, 부추, 달걀 노른자는 혈관을 열고 기운을 채워주며 토마토, 브로콜리, 올리브 오일은 전립선을 지키고 생식 기능을 안정시켜줍니다. 이 모든 조합은 단순한 보양식이 아닙니다. 몸을 다시 사랑하기 위한 일상의 실천입니다. 거기에 하루 15분, 잠시 다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과 간단한 종아리 펌프만으로도 혈류는 살아나고 말초신경은 다시 깨어나며 생식기 주변의 감각은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야식과 늦은 식사, 식후 바로 눕는 습관, 매일 앉아서 보내는 하루, 그런 익숙한 적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운동도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부터 일주일에 단 3일만이라도 하나의 조합을 골라 오후 5시쯤 식사하고 간단한 운동을 더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목표가 예전처럼 젊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로서 가장 건강한 나를 살아가자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몸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회복을 시작합니다. 남성의 생식 기능은 단지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자신감, 관계의 존중, 내 안의 자존심까지 연결된 존재의 힘입니다. 그 힘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으며 다시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남성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놀라운 회복을 이룬 분들은 단지 좋은 약을 찾은 분들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다시 믿고 생활을 바꾸는 데 용기를 낸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응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아무 말 없이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그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이 영상에 나눠주셔서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시 이해하려는 그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곁에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